예, 그래서 그 금융리스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그 강의하는 내용은 다 이제 마쳤고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604페이지 보면 이제 금융리스업이라고 해서 이제 기능과 이제 연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605페이지에 리스의 개념과 거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일에 보면 법적으로 보면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선택한 물건을 금융리스 업자가 취득하여 리스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거래이다. 그러나 실제 거래의 흐름을 보면 금융리스 업자는 리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금융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금융리스는 대개 범용성이 없는 고가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아까 제가 예를 든 어떤 항만의 그 겐처리 크레인 하역 작업을 하는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리스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이와 달리 운용리스는 리스업자가 사전에 취득하여 구비하고 있는 물건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일정 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거리다. 컴퓨터, 자동차, 복사기 등 범용성이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금융리스가 아닌 것을 통틀어서 운용리스라고 한다. 금융리스에서는 리스업자가 리스 물건이 선정에 관여한 바도 없어요. 그리고 리스 물건을 점유하는 일도 없어요. 임대차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대인이 그 물건을 적어도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인에게 넘겨주겠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운용리스에서는 리스업자가 취득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리스 기간 중에 리스업자가 리스 물건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세 번째, 운용리스는 전형적인 임대차와 본질적인 차이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로 파악하는 데 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금융리스는 리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리스 이용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의 성격을 지니긴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 목적물의 취득에 필요한 원공급자와의 거래는 리스 이용자의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단지 취득 대가를 리스업자가 지급하고 그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리스업자가 소유권 또는 원사용 수익권을 취득할 뿐이라는 점에서 금융거래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이제 임대차 혹은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그 임대인이 확실하게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빌려주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그저 곧 넘어갈 것인데 담보로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담보로서. 네,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 금융리스의 본질적 기능은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 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페이지 605페이지와 606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한다면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법 제 46조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기본적 상행위에 제 1호에 나와 있는 게 물건의 매매고 두 번째는 임대차죠. 물건의 임대차를 이제 영업으로 이제 하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당연 상인이라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올 정도로 임대차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해상법에 가면은 또 선박 임대차라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리스라는 것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 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05와 606을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리스는 이게 임대차가 아니다. 특수한 계약으로 봐서 민법 임대차 나와 있는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609페이지에 있는 이제 임대차설과 그다음 비전형 계약설 읽어보시면은 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판례는 611페이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해서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리스의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법이 하나 있는데 여신 전문 금융법상의 리스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신 전문 금융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설 대여를 뭐라고 했냐면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서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금융리스는 이제 그 금융 계약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14하고 615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617페이지에 가면 리스업자의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게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그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데 뭔가 물건에 화재가 있다면 모두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그 물건의 매도인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임대인이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의 담보 책임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약관에서는 이 담보 책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항의 물건의 사용, 보관 및 유지 책임과 물건의 멸실 및 훼손 책임 모두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철성 교수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기술한 바와 같이 리스를 임대차로 본다면 위 다와 같은 조항은 민법 제652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판례와 같이 금융 리스로 본다면 리스 계약에는 민법 제65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3호에도 위반하지 아니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아까 공급자의 지위는 618페이지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법 제168조의 4 제1항과 2항은 리스 이용자의 지위가 실질적으로는 리스 물건의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법기술적 문제로서 리스업자가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리스 이용자는 그 결과에 의해 간접적인 수익을 얻는 데 불과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19페이지에 리스 물건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민법 제623조에 가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금융리스에서는 통상의 임대차와 달리 자신이 점유하는 물건을 리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의 조달을 금융적으로 지원할 뿐이기 때문에 민법 623조가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하여 리스 기간이 개시하여 종료할 때까지 리스 물건은 리스 이용자의 점유하에서 그 가치가 점차 마모하여 0에 이르는 것으로 의지하여 계약 조건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런 거래 실정을 감안해서 168조의 3제 사항을 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으로 금융리스의 문제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EKU 저 블랙보드에 올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6월 10일 수요일하고 6월 15일하고 17일은 이제 큰 강의실 이제 501호하고 뭐 101인가 102인가 그래요. 제가 이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대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이제 녹화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첨삭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셔서 첨삭 지도도 여러분 받으시고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는 지금까지 수업한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도 어제 고대 법대 이 교수인데 한 학기 동안 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고 내가 수업을 했고 또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내가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요약해서 반복해서 중요한 2시간에 걸쳐서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나오셔도
출석 체크는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와서 직접 듣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제가 이제 권고를 추천을 할 뿐입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안 나오시더라도 반드시 이 영상 강의를 듣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6월 10일부터 6월 10일, 15일, 17일은 이제 대면 강의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반드시 나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큰 강당에 가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